아까도 전시 소개 짧게 드렸지만 저희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작가님의 재밌는 상상력, 암흑물질이라는 키워드에서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시 소개는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원래 미술 학교 학생일 때 되게 옛날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워낙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술 작가들보다는 뭐 아키라라든가 공각기동대라든가 매트릭스, 특히나 매트릭스 처음 나왔을 때 어마어마했었죠. 그런 거에 워낙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명체든 어떤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뭔가 이렇게 디지털한 환경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디지털한 환경에 이게 숫자들로 존재를 하다가 다시 그것들이 어떤 그 실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환되는 그런 지점들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가, 생명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을 봐도 이 한쪽에서는 세포 분열이 매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몸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세포들이 계속 죽어 나가면서 생명과 삶과 그 세포들이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삶과 죽음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생명체라는 것도 어떤 정보 전달에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세포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 전달의 그런 연속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명체를 데이터로 전환시키고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가 뭐 3D 프린팅도 만들어내고 어떤 시각적인 그런 혹은 청각적인 그런 예술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실험들을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과학자, 개발자, 기술자분들이랑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과 어떤 협업을 했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제가 미술 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 끝에 공학 박사님 한 분하고 미팅을 하면서, 선생님, 박사님, 제가 그 생명체를 이렇게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뭘 어떤 조각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뭐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그 어떤 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좀 알쏭달쏭해 하셨는데, 그래서 전환시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좀 그 코딩을 도와주시면, 지금은 상당히 좀 벌써 5년 전 얘기라 조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좀 약간은 뭐라고 하지, 컴퓨터 비전 쪽 그런 그분하고의 협업이 있었고, 이후에 그 엔지니어 로봇 움직임, 그러니까 모터 제어 이쪽에 엔지니어가 제 개인전 때 와가지고 관심을 보여서 자기 그 움직임을 적용을 시켜보고 싶다고 해서 로봇 움직임 협업이 그때 시작이 됐고요. 또 그리고 이제 처음 그 작업을 많이 했던 게 3D 프린팅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정지돼 있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한 것들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뭔가 상호작용, 뭐 관객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 변화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협업을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센서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에 적용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는 이제 사운드. 사운드도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만 한다고 진행이 안 되고요. 알고리즘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직접. 그리고 마무리, 되게 어려운 것, 진짜 하이테크 그 코딩, 이거를 이제 그 협업해 주시는 엔지니어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랙션까지 해서 좀 다양한 기술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좀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들이 좀 한데 어우러지는, 이렇게 모여서 어떤 좀
디지털 공간, 어떤 좀 인터랙티브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처음 시도하는 게 지금 이 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샤인고입니다. I know Zheng for many years, but this time when he asked me to write an essay for his work for this exhibition, make me a little bit confused. I also confused what he really want to address. So there's in my essay I'm talking about ambivalence. That's why I ask you. I would like to hear the audience. What do you think the artists want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and the technology. 처음에 그 컴퓨터라는 거 그런 그 기계가 그러니까 또 지금은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쓰는 그런 기계죠.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게 된 게 그 데이터의 불변이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전달을 했을 때 전달을 했을 때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의 그런 특성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좀 그 기술 컴퓨터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예측이 돼요. 아,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해서 딱 진행을 하면 결과가 대충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결과물들이 그 재생산되는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어떤 좀 디지털 기술을 썼는데 약간 좀 불규칙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굴절이라는 단어에 좀 그 집중을 하게 됐어요. 이게 굴절은 전달이 아니라 이렇게 햇빛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햇빛이 날아와서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난데없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전달 과정에서 소실되고 혹은 더 추가되고 오염되고 데이터가 오염되는 그 오염된 데이터를 그 엔지니어들은 극도로 싫어하는데 근데 예술가인 제가 보기에는 그 오염된 데이터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물들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도 사실은 뻔한 거예요. 노이즈라든 꿀렁꿀렁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산에 의해서 만들어낸 건데 저게 물감을 그러니까 팔레트를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미술의 도구인 팔레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물감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섞을지 뭐 빨간색을 더 섞을지 파란색을 더 섞을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우연한 색깔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회화에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회화의 맛이고 그런 거잖아요. 프로그램들에서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저기에서 제가 0.05 아니면 0.001만 살짝 바꿔도 확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와서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하면 되게 거의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팔레트에서 물감 섞는 거하고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좀 단조로운 결과물들만 생산해내는 그런 데이터의 그런 데이터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고 약간은 좀 데이터를 굴절시킬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좀 데이터의 그런 정보의 모호함 그거는 이제 제 작업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데이터의 굴절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You know why? Because I think Sung is a media artist. Nowadays, more and more artists and like media artists, video art artists, they are using the high technology to produce their work, and so it's very like how say important question to ask, like what also that's a second question. What relationship between the artwork and the technology? How the artist to deal with that? That's why for me I think this kind of these two questions is very like significant for not only for our human beings and also for artists too. 시작 단계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학 계열 출신이 이게 접근을 하다 보면 기술을 쓰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숨이 이렇게 여기까지 탁 차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제발 작동만이라도 해라라는, 다시 말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되는 거, 되는 기능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게 그리고 또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그걸 안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단계의 구상을 하려면 또 리서치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또 이렇게 쭉 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또 돼요. 이런 과정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좀 협조를, 이렇게 연동이 돼야지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 사실은 공학이라는 게 한 가지 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러 가지를 어떻게 다 해요, 한 사람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시간이 좀 그래도 좀 지나니까 지금 약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보셨겠지만은 그 아텐테크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를 통한 인터랙션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저도 사실은 조금 쓰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번 전시에선 많이 뺐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제가 약간 미술 작가 쪽으로 점점 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구상이 이제 쉬워졌어요. 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미술 작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위한 그 기술들을 여기서 요거 조금 갖다 쓰고 요거 조금 갖다 쓰고 여기서 많이 갖다 쓰고 이런 게 또 이제 이제 좀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서 지금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작품들이 막 이제 제가 준비가 돼서 작품들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미술 작가로서 혼자 구상하고 작업하고 뭐 이럴 때에 비해서 이렇게 좀 뭐 협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같이 마치 약간 좀 그 기업체 프로젝트 진행하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조금 그 예전에 혼자 작업할 때하고는 좀 다른 지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계획했던 거는, 구상했던 거는 어떤 환경을 환경을 주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안무가의 그런 좀 약간 즉흥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했었어요. 이제 환경은 뭐냐면 약간은 좀 이게 몸인데 몸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얘네를 그 로봇팔들로 구성된 기계를 이렇게 장착을 시켜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무가 보는 그런 기계들에 되게 항상 익숙해 있던 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저는 되게 오히려 더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저 스스로도 기대가 되고, 예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대를 하게 하는, 약간은 그러면서 주어졌던 게 그냥 이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큰 구조물이 있으니 또 이제 이게 화성인 날개라는, 좀 이따 화성인 날개 작품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화성인 날개라는 제목의 작품도 있고, 제가 요구했던 거는 안무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 작품하고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체인 블록이 사실은 요거 들어올리려고 이게 좀 갖다 놨었는데, 약간은 얘를 교감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가 보면 어떨까라는, 이거 준비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좀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계획성 없이 막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재밌긴 하거든요. 재밌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점이, 작가분도 창작자시고 안무가분도 스스로 창작자신데 이렇게 작업을 같이 협업해서 구성하시면 어느 정도의 분배와 이렇게 다이렉션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실 항상 늘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역할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창작을 자율적으로 맡겨두시고 진행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죄송하게도 이게 막 뭐 뒤에다가 뭐 달았지, 그 다음에 앞에는 이게 뭐 이거 있었지, 막 선은 줄줄이 있겠지. 그래서 제약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무용수신데 이렇게 뭔가 마음껏 펄쩍펄쩍 튀지도 못하시고 그 부분은 좀 제가 그러니까 이번 퍼포먼스는 좀 그 부분에서 좀 뭔가 제가 좀 제약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고 제약을. 근데 그게 이제 환경으로 작용을 하길 바랬었어요. 컨디션으로. 더군다나 이게 헝겊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얼굴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됐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상황들 뒤에 로봇은 이렇게 좀 꿀렁꿀렁 대고 있고 이건 또 타고 올라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좀 되게 편안한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예상을 했던 거고 예. 그 상황에서 어떤 몸 동작이 나올까, 어떤 몸짓이 나올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무용도 그래도 좀 흥미로운 그런 것들이 그 와중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초반부보다 중반 이후부터는 확실히 뭔가가 좀 그 기계와 그러니까 뭔가 그 환경 기계뿐만 아니라 몸에 달고 있는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환경이랑 이런 것들하고도 이렇게 뭔가 점점 더 교감이 되는 듯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느끼긴 했었거든요. 동작들에서. Yeah. So do we really follow that or really agree that or not? So that's why I don't know. Maybe later if you read my essay, I read an essay for him. The title is kind of like take the irony, how to take like a ironic thinking. This words I copied from the post-human scholar Donna Haraway. Donna Haraway talk about how to think about the cyborg, how to think about the post-human. If you read her book, and also another post-human scholar like named Rose Bratotti. Actually, they're two. Between two of them, they're quite different. The how say important, and so that's why I agree, Zheng. We have to accept that. A second, then after we accept that, situation became tricky. Then how to take the second step? That's very important. Yeah. 이제 아까 그런 자본주의 비판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상황과 외국의 다른 나라의 상황, 또 이제 중국의 상황에 그런 배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상황만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디지털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는 비판이라든가 어떤 좀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 갈아엎고 있어요. 네. 산업 지형도를 다 갈아엎고 있고 생활 패턴들도 다 바뀌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돼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퍼포먼스 때 중간에 이렇게 좀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리 한 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시체들판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제 어떤 뭔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다 죽어가는 그런 시체들이 즐비한 그런 바닥에서 무언가를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제 작업의 그런 사상적인 그런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요. 그 시체들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좀 모던한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자본주의 비판이 주를 이루었던 제 전작들에서의 그 마인드들도 사실은 어떻게 제가 느끼기에 그게 한 2013년 정도였는데 뭔가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뭔가 작동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시스템은 이미 울트라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근데 기존의 역과는 좀 뭔가 그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보다 저는 중요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시스템이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부조리함이 되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조리함이 디지털 시스템 상에서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전에 없던 부조리함들이 생기고 있고요. 뒤에 이제 작품은 이제 화성인 날개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그 작가로서 혹은 그러니까 좀 생활 일상에서 조금 뭔가 새로운 것들이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러니까 항상 좀 뭔가 좀 매너리즘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약간은 좀 그런 생각들을 이제 조금 좀 담아내기 위해서 이제 좀 뭔가 좀 그 화성을 또 이렇게 또 화성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최근에 나온 뭐 인터스텔라나 아니면 이제 그런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없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두근거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뭔가 좀 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성인 날개라는 제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날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엔 되게 유치하게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계속 몇 달간 계속 스케치를 바꾸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집트 장신구들 있잖아요. 이집트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그 장신구들 거기에서 이제 약간은 좀 비슷한 그 영감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 형태를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됐고요. So what's the analogy? I want to talk about analogy between that work and the dance on the cups. Why you make the two? So is there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works? So that's why I don't know if you thought about that before. So for me, there's a connection. 시체에서 이렇게 좀 피어오르는 그 동충하초 있잖아요. 그 애벌레에서 이렇게 약간 좀 곰팡이가 이렇게 이끼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에 그러니까 좀 소재를 얻는 곳이 그 시체들판에서 튀어나오는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지금 새로 태어난 세대들도 거기서부터 새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전 세대의 그런 문화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거를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작품 제목이 그 흩어진 외침이었잖아요. 흩어진 외침, 이번 버전은 하네스 버전이었고, 이게 뒤에 하네스를 차고 있으니까. 근데 흩어진 외침 자체가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말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저쪽 프로그램을 통과하면서 이제 노이즈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굴절 과정을 거쳐서 전혀 다른 그런 뭐 그런 소리로 계속해서, 근데 뭔가 웅얼웅얼 하는 거는 같은데 이제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이 되지는 않는, 이제 약간은 그게 사실은 컨셉이죠. 제가 2016년부터 저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택한 게 이게 동물이나 사람 몸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식물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생명체가 이렇게 좀 자라나거나 뭐 그런 생육을 하는 그 지점을,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러니까 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새살을 뚫고 나오는 그 세포 분열의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시가 시작이 되면 그 환경에 대한 그 고려도 해야 되잖아요. 관람객들이 어떻게 관람해야 되고. 근데 식물이 너무 느리게 자라니까 뭔가 변화를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시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식물을 갖다 놓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게 타임랩스로 자라는 저 식물을 직접 키워서 자라는 모습을 이제 좀 빨리 돌려서 그 순간에 그 변화하는 거를 이제 그 영상을 이제 100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타임랩스 영상, 그리고 그 영상을 100개로 분할해서 영상 분석,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락을 짓게 됐었고요. 근데 그 협업 과정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자하고 엔지니어들하고 협업하게 되면 이게 되게 또 다른 양상으로 돼요. 그러니까 예술가들하고 협업하는 거랑 그리고 또 그 하고 양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 아니라 그냥 막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뭔가가 나오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협업마다 그런 특성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자기만의 이렇게 좀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